경기 후 체룬돌로엘 ADC 감독은 그와 같은 지능과 경험을 가진 선수는 세계에 얼마 존재하지 않는다. 전술적, 신체적으로 모든 것이 잘 결합됐다. 기본도 탄탄하다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이어 손흥민의 기술, 그리고 축구 지능을 확실하게 보여준 경기다. 다만 골 운이 따르지 않았다. 어시스트도 더 기록할 수 있었다면서 손흥민은 늘 웃음을 가져다 준다. 의욕적이고 소통을 잘하는 선수가 있다는 것은 팀에 중요하다. 손흥민이 쌓아온 기술과 스피드, 피니시, 경험을 모두 얻었다. 손흥민이 LA에 와 기쁘다. 앞으로 함께할 미래가 정말 기대된다. 승리를 기념할 수 있어서 정말 좋다. 이곳은 원정에서 이기기가 쉽지 않은 리그라며 원정에서 승점 3점을 추가한 것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또한 그의 퀄리티를 분명하게 볼 수 있었다며 손흥민을 칭찬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매일 또 매 순간을 즐기고 있다. 홈을 떠나 원정에서 승리하는 것은 특별하다. 기분이 좋다. 내 머리에는 아직 많은 경기가 있다. 잘 준비하고 즐기려고 한다고 웃었습니다.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의 어시스트로 골을 넣은 마티웨 슈아니에르도 손흥민은 내가 달려오길 기다렸고 정확하게 패스를 했다. 완벽한 플레이라면서 손흥민과 함께 뛰면서 경기장 위 플레이가 더 쉬워졌다. 골을 넣지 않아도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손흥민은 팀에 도움이 되고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상대팀 감독의 인터뷰도 집중 조명받고 있는데요. 미국 축구선수 출신으로 2013년부터 프로팀들을 지도해온 뉴잉글랜드 레볼루션의 케일러 포터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일부러 수비적인 전략을 썼다고 밝혔습니다. 보스턴 헤럴드 등 현지 매체들이 참여한 인터뷰에서 득점 기회가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였다. 의도된 바였다라고 말했습니다. 포터 감독은 상대 공격의 속도를 늦추고 위험한 공간을 장악하고 공수 전환 상황을 장악하고 싶었다. 경기 시작할 때는 우리 팀의 마음가짐이 마음에 들었다라며 전반전은 의도대로 잘 풀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선수를 미국 프로팀 수비수들이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전반전은 어느 정도 작전이 성공했다지만 후반전에는 완전히 경기 흐름이 뒤바꿨습니다. 후반 5분 속공 상황에서 손흥민이 헛다리 드리블 후 날카로운 슛으로 뉴잉글랜드 골문을 위협했습니다. 바로 이어진 상대 골킥 상황에서 LAFC의 강한 압박, 손흥민의 볼키핑 시도가 결국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일단 뒤처지자 뉴잉글랜드가 적극 전진할 수밖에 없었고 경기 막판 배후를 마구 공략한 LAFC는 손흥민의 어시스트가 나오며 추가골까지 완성했습니다. 포터 감독은 매우 치열한 경기였다. 재능 넘치는 팀을 상대로 정말 끈질기게 싸웠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진행되던 경기였는데 후반전 초반이 너무 실망스럽다. 어처구니 없는 실점이었다. 상대의 압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손흥민을 막기 위해 수비적으로 일관했으나 손흥민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 맥없이 쓰러진 점에 대해 실망스럽다. 어처구니 없는 실점이라며 자신의 팀 선수들을 맹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의 압박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이미 그전부터 키패스를 5차례나 허용할 정도로 손흥민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치명적인 약점이 노출되었다며 축구 커뮤니티가 난리가 난 상황인데요. 영상 속 손흥민은 높은 곳에서 고소공포증을 호소하며 아래를 쳐다보지 않으려 하고 있고 같이 있던 구단 직원이 가까이 끌어내려고 씨름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결국 아래를 쳐다봤고 밝게 웃으며 기념사진도 찍고 다른 선수들까지 놀리는 행복한 손흥민 선수의 모습입니다. 팬들은 치명적인 손흥민의 약점이 노출되었다. LAFC 고등학교 수학여행 중이네. 행복해 보이네 소니. 너무 좋다 행복축구만 해라 소니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기 후 라커룸에서 선수들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며 상의탈의를 한 선수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중 손흥민 선수는 야무지게 상의탈의를 하지 않은 모습이 팬들의 웃음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토종 한국인 소니 상의탈의는 안 되지 역시 한국인.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만 래쉬가드 있는 것처럼 소니가 저기서 상의탈의 잘 안 하고 있는 거 너무 웃겨. 소니 사랑해 등의 반응을 보이며 화답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소속팀인 LAFC 경기가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국내 TV 채널에서 생중계됩니다. KT ENA의 자회사이자 스포츠 전문 채널인 스카이 스포츠는
추석 당일인 10월 6일 오전 10시와 13일 오전 7시에 LAFC 경기를 국내 TV 단독 생중계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6일에는 LAFC가 애틀랜타 유나이티드를, 10월 13일에는 오스틴 FC를 상대합니다.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3월부터 MLS 국내 방영권을 확보하여 미국 현지 기준 일요일 밤에 펼쳐지는 선데이 나잇 사커 경기를 중계해 왔습니다. LAFC를 포함한 매 시즌 30여 경기를 생중계하며 현재 국내에서 한국어 중계로 MLS를 시청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입니다. 이번 LAFC 중계 이후에도 미국 MLS 경기 중계 및 하이라이트를 매주 한국어로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추석 연휴에 LAFC 경기가 선데이 나잇 사커로 편성되어 한국 시간 월요일 아침에 한국 해설진의 중계로 경기를 시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평소 손흥민 선수의 경기와 MLS 생중계는 OTT 플랫폼 애플TV의 MLS 시즌 패스를 구매해야 시청할 수 있습니다. 애플TV는 지난 2022년 MLS와 10년 중계권 계약을 체결하며 총액 수조 원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KT ENA 김호상 대표는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드라마와 예능을 넘어 K리그와 MLS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콘텐츠까지 시청자들에게 제공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토트넘에서의 10년을 마무리하고 미국 프로축구리그 MLS로 이적했습니다. MLS는 1996년 NFL, MLB, NBA, NHL 등 미국 4대 메이저 스포츠 리그의 후발주자로 출범했습니다. 늦은 출발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이고 독특한 전략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현재 세계 5대 규모의 축구 리그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월드스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한 MLS의 향후 전략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이번 결정은 선수 생활 후반기와 은퇴 후 다양한 선택권을 확보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MLS는 10개 구단으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 축구는 대학이나 여성 스포츠 영역에 국한되어 있었고 프로 스포츠로서 기반은 미약했습니다. MLS는 미국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축구 산업 모델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MLS의 전략은 팬, 연고도시, 경기장 문화에서도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우선적으로 18에서 34세의 젊은 세대, 다문화적 배경의 히스패닉 및 아시아계 이민자, 다양성과 커뮤니티를 중시하는 디지털 세대를 핵심 타깃으로 설정했습니다. 도시 선정 또한 전략적으로 접근하여 전국적으로 균형 있게 배치했습니다. 열성 축구 팬뿐만 아니라 일반 관중까지 고객 타깃을 확대하기 위해 MLS는 관람 경험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았습니다. 유럽 축구장 문화에 익숙한 팬이 MLS 구장을 방문하면 테마파크에 온 듯한 활기찬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입장부터 퇴장까지 지루할 틈이 없는 다양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MLS는 축구 메가 이벤트를 성장 촉매제로 활용하여 왔습니다. 2016년 중남미컵 100주년을 기념한 코파 아메리카 센테나리오 대회, 2025년 피파 클럽 월드컵, 그리고 2026년 개최 예정인 북중미 월드컵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들 대회는 MLS 구단 연고지를 중심으로 개최되며 리그는 인프라, 인력, 운영 조직 등에서 주최단체의 실질적 파트너 역할을 수행합니다. 특히 1억 5천만 명의 팬 유입과 170억 달러의 경제 효과가 예상되는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MLS는 NBA를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3년 리오넬 메시의 인터 마이애미 이적은 MLS의 산업 전략이 어떤 방식으로 진화했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는 단순한 연봉 계약이 아니라 애플TV, 아디다스와의 공동 마케팅, 팬 상품 파트너 파나틱스 퍼네틱스 등과의 수익 배분, 그리고 구단 지분 옵션까지 포함된 리그 공동 파트너십 모델이었습니다. 메시라는 슈퍼스타를 개별팀의 선수가 아닌 리그 전체의 IP 자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글로벌 미디어 파트너인 애플TV의 MLS 시즌 패스 신규 가입자는 46% 급증했습니다. 인터 마이애미의 구단 가치는 6억 달러에서 12억 달러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MLS 구단 가치 또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MLS의 글로벌 인지도와 브랜드 파워도 폭발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손흥민의 이적은 MLS의 아시아 시장 확보와 또 한 번의 계단식 성장을 노린 전략적 포석입니다.
그는 유럽 무대에서 커리어 정점을 찍은 아시아 출신 월드 클래스 선수이며 브랜드와 미디어에서 확장성이 뛰어난 자산입니다. 손흥민의 MLS 진출은 단순한 후반기 커리어의 선택이 아니라 축구를 가장 잘하는 리그에서 산업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으로의 이동입니다. LAFC에서의 몇 년간 활약과 미국 시장에서의 존재감 확보를 통해 은퇴 후 다양한 선택지가 주어질 것입니다. 손흥민이 새로운 리그에서 보여주는 축구와 함께 역동적인 미국 축구 산업을 관찰하는 것은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